안녕하세요. 재정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회생 가이드입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인가 결정이 나오는 마무리 과정까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마다, 담당 재판부마다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법원마다의 일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인가 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 더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가장 큰 요인은 신청인의 서류 준비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경우이거나 신청인의 소명자료 파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인의 입장에서도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합니다. 자신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신청만을 해놓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신청이 기각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에서 절차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첫 단추는 신청을 위한 서류의 준비에 있습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서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본 정보들이 담겨있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등은 기본 서류입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하고 있는 증빙서류들, 즉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 원부, 보험 해약 환급금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요건으로 하기에 소득에 관한 증빙자료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재직증명서, 급여 입금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의 자료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로 근무 중이신 경우에는 이 자료들을 모두 쉽게 회사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배제하고 법원과 의논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인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영업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들입니다. 영업매출에서 영업을 위해 지출되는 금액을 빼야 하기 때문에 영업매출 및 지출 항목과 관련된 소명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이면서 필수로 제출되어야 할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이제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제출하셔야 빠르게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의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준비된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에 신청서와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후에는 약 7일 이내에 금지명령 결정이 나옵니다. 물론 금지명령 기각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기각되거나 기각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사들이 금지명령 기각을 이유로 추심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지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서둘러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절차는 바로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내리는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우선 나오게 됩니다. 이 세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시 필수 제출 목록에 맞게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여기에 맞는 제출이 아닐 경우 보정명령을 통하여 목록표에 맞게 제출하게끔 요청합니다. 이외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상당히 많은 추가 서류나 서류 정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서둘러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에 따라 서류 제출을 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는 더 빨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이 일회로 끝나기도 하지만 불명확한 자료가 많거나 재산 처분 내역이 있는 등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복잡한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에는 수차례 보정권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보정권고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아예 이행하지 않게 되면 법원은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다른 문제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 대부분 보정권고에 따라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챙기셔야 할 것입니다. 보정이 한 차례 또는 수차례 진행된 후 법원의 요청에 맞게
서류 제출이 마무리된 경우라면 다음으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변제금을 입금할 계좌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들에게 개시 결정문이 송달이 됩니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면 금지명령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심행위,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개시 결정을 받으셨다면 이제 거의 8부 능선까지는 온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개시 결정을 받으신 이후의 다음 절차는 채권자 이해 및 채권자 집행 기일입니다. 채권자들이 이의 신청할 사항이 있으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기일에는 법원에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출석해서 하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채권자 집행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시고 나면 빠르게 2주 이내에서 늦으면 한 달 정도 후에 인가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인가 결정이 나오면 이제 열심히 변제 계획안 대로 월 변제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도 개인회생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월 변제금을 모두 변제하고 나면 반드시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어찌 보면 개인회생 절차는 면책 결정을 받아야 끝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생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회생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